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1978년에요.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 건강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려고 표준 토끼 모델 실험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토끼들에게 고지방 식단을 먹인 후에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병의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실험이었어요. 몇 달 뒤에 확실히 모든 토끼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토끼들은요, 동맥의 지방이요, 다른 토끼군들에 비해서 60%나 적은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질환에 보다 안전했다라는 뜻이었죠. 모든 변이들을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갈피를 잡지 못했던 연구팀은요,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요. 심장 질환에 보다 안전했던 토끼들은 모두 물이나 레스베크라는 연구원이 돌보던 토끼라는 점이에요. 레스베크는 실험체로만 토끼들을 대했던 다른 연구원들과는 다르게요. 토끼들에게 먹이를 줄 때 말도 걸고 아이고 예쁘다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했다는 그런 거죠. 이 연구 결과는요, 사이언스지에 등재되었습니다. 병에 걸리는 토끼와 건강을 유지하는 토끼를 나누는 것은 식단이나 유전자가 아니라 애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실험과 관찰 결과로 과학적으로 접근한 켈리 하딩의 다정함의 과학입니다.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요, 단순히 육체적,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조건이라는 것이 이 책의 주제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건강의 사회적 결정 조건이라고 해서 공중보건 분야에서는 잘 알려진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건강의 본질적인 요소는요, 사람들 사이의 일상적인 유대관계고 인간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출산 중에 사망에서 나와서 의학적으로는 사망 판정을 받은 아이를요, 엄마의 배 위에 놓고 계속 말을 걸어주자 기적처럼 살아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일회성의 기적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살갗을 맞대고 다정한 관심을 주면 DNA 메튜라를 통해서 세포의 성질이 변화한다는 후성 유전학의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아이가 건강하지 못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다정한 관심과 애정 어린 행동들을 통해 아이의 DNA 발현의 맥락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비단 아이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관심과 애정, 다정한 관계를 타인과 형성한 사람이라면 그만큼 더 건강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개인들 간에 맺는 이런 다정함의 관계는요, 사회적 연결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곤 하는데요. 1961년에 스튜디오 울프 박사는 이름이 울프예요. 늑대 박사님은 학회에 참여했다가 로제토 마을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요. 로제토 마을에서는 심장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도 없고요, 위궤양 같은 증세도 나타나는 사람이 없으며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대부분 그냥 늙어서 죽지 병들어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울프 박사는 로제토 마을로 가서요, 마을 사람들의 무병의 비밀을 식단이나 유전자 등에서 찾으려고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였어요. 다른 미국 사람들과 하등 다를 게 없었다라는 그런 결론밖에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연구를 위해서 마을에 머물면서 알게 된 사실은요, 동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요, 친구들과 현관에 나와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조부모님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시간을 보냈고요, 가족들은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런 마을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연대감이 강한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마을도 점점 산업화에 물들어서 공동체 의식과 연대 의식이 깨지면서 30년이 지나서는요, 다른 마을과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1대1의 다정한 관계가 확장된 사회적 연대 의식은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회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요, 하루 일상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의 상황 역시 건강함의 큰 변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2018년 네이처지에 소개된 논문에서는요, 전 세계 17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연수익으로요, 6에서 7만 5천 달러 이상,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7천만 원에서 8,500만 원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더 이상 연봉이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해요.
뭐 생각해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뭐 막상 받은 사람이 그렇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행복감은요, 연봉이라기보다는 존중, 관계, 성취감 같은 것들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연봉보다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건강 면에서도 안전한 방법이 되고요. 혹시라도 자신의 일에서 존중이나 성취감이 없다라고 느끼더라도요, 일에 대한 몰입이나 아니면 동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로 건강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향상된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동료들에게 관심을 좀 보이시고요. 이왕이면 다정한 말 한마디 더 건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요, 자기 자신의 무병 장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는 거죠. 그 밖에 교육의 정도나 동네 환경, 이웃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지만요, 제일 인상 깊은 것은 공정성의 정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공정성은 곧 차별의 문제를 부각시키죠. 그래서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같은 상황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대놓고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 내재된 형태로 아주 미세한 의식들이 쌓여서 차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인 아저씨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는 것처럼 군인은요, 왠지 남자일 것이라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노출된 차별받는 당사자들은요, 결과적으로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차별과 혐오를 없애려고 서로 노력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의 제목은요, 다정함의 과학이지만 어떻게 보면 마음의 과학이라는 제목이 더 어울릴 정도로요, 마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관찰과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마음을 다스리거나 사회적 유대를 부각시켜가지고 우리 개인이나 또 사회의 건강 요소를 증진시킬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스트레스를 대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데요. 본질적으로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정서적 안녕이 강화된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는 높을지라도 스트레스에 대한 두려움의 수치가 낮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사망할 확률이 가장 낮았고요. 사회적으로는요, 좋은 사회적 연결의 방법이나 공동체 케어의 방법들을 찾아내서 장려해야 합니다. 독서 모임에 참석하는 것부터 공동체 모임 같은 그런 사회적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러려면 먼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간의 신뢰가 쌓여서 좋은 사회적 유대를 형성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정함의 과학에서 저자는요,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더 좋게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요. 그러려면 의지를 가지고요, 다정함, 공정함, 연민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책의 미덕은요, 이런 추상적인 것들이 과학적으로 개인과 사회적 건강을 어떻게, 얼마나 증진시키는지 보여줌으로써 매우 구체적인 제안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요,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쯤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건강이든 정신적으로든 말이죠. 그런데 그 구성원이 그런 문제를 일으킬 때 사실 조금 더 다정하게 관심을 기울였으면 조금 더 나은 방향의 결과가 있지 않을까 돌아보게 하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으시겠죠? 그렇다면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나왔던 이 명대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름판에 아무리 둘러봐도 호구가 안 보인다면 당신이 바로 그 호구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케이리 하딩의 다정함의 과학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시안책방을 무척 다정하게 대해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눌러주시죠. 감사합니다.